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2026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일어났죠.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사용하던 스타링크 단말기가 일제히 작동을 멈추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쳇말로 먹통이 된 거죠. 총도 미사일도 아닌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차단이 현대 전쟁의 판세를 흔들었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그 스타링크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방송은 아주 흥미있는 현대전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한마디로 미국 사업가인 앨런 머스크의 손가락 하나에 러시아군이 멈춰섰다. 도대체 이 스타링크가 뭐길래 전쟁의 판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건지 여러분의 이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스타링크는요, 미국 사업가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의 기업이죠. 텍사스 보카치카 등지에 위치한 여러 곳에 그 공장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X라고 하는 민간 항공 우주 및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이 스페이스 X가 지구 저궤도에, 지구 아주 낮은 궤도에 수만 개의 소형 위성을 띄워서 이른바 초고속 위성 인터넷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요, 위성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기존의 위성이 있었죠. 그런데 기존 위성 인터넷은요, 위성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느리고 또 뚝뚝 끊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스타링크는 낮게 떠 있어서 광 케이블 없는 산골짜기나 바다 한가운데서도 유튜브의 4K 영상을 볼 수 있을 만큼 빠릅니다. 특히 전쟁터에서는 통신 기지국이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 네, 포탄이 나르는 전쟁터에 기지국이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데서 그야말로 이 스타링크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 스타링크를 앨런 머스크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이것을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뚝뚝 끊겨버리는 인터넷 대신 스타링크 단말기를 전쟁터에 우크라이나 군에게 제공했던 거죠.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군에게 있어서는 정의와 아이템을 선물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참 있다 보니 러시아군 참호에서 이 하얀색 접시 안테나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또 러시아군이 장거리 드론에다가 스타링크 단말기를 부착해서 정밀 타격에 활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페드로우 국방장관은 이 사실을 머스크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머스크는 이후부터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승인한 단말기만 접속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승인한 화이트리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우크라이나 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또 시속 75k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는 장치에서는 인터넷이 자동적으로 끊기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군이 고속 드론이나 또는 미사일에 이 스타링크를 장착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아주 원천 봉쇄를 한 것이죠. 그동안 러시아군은 어떻게 이 스타링크를 몰래 썼느냐,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제3국을 거쳐서 단말기를 몰래 반입한 뒤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안에서 우크라이나 스타링크망을 도둑질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군이 기마부대의 말 안장에다가 스타링크 단말기를 붙들어 매고 드론을 운영한다는 소문이 나돌았죠. 네, 사진에 말 안장에 매단 단말기가 보입니다.
러시아가 이 스타링크 인터넷 통신을 이용해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원격 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보도까지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와 머스크가 협상한 조치가 취해지자 러시아 전선은 큰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거의 모든 전선에서 단말기가 차단되자 지휘, 통제가 불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블로거 말에 의하면 러시아 군대가 급한 나머지 구식 워키토키 무전기를 빨리 조달해달라, 기부해달라 이런 호소를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직접 미국 기업 스페이스X랑 계약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나 중앙아시아 같은 제3국을 통해서 단말기를 밀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일반인 명의로 개통된 단말기를 들고 와서 전쟁터에서 쓱 켜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러시아군은 이걸로 드론을 조종하고 실시간으로 포격 지시도 내리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몰래 우크라이나 전매 특허 기술을 러시아가 도용해서 복사해서 썼던 거라고 할 수 있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만든 기술인데 러시아군이 이걸 이용해서 우리를 쏘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미국이에요. 그래서 스페이스 X는 지오 펜싱이라고 하는 기술을 도입해서 러시아군이 특정 GPS 좌표, 러시아 점령지에서 쓰는 GPS 좌표에서는 신호가 안 잡히게 막아버린 거죠. 머스크는 내 기술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데 쓰이는 걸 원치 않는다.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요. 뭐 이렇게 러시아의 스타링크를 러시아가 쓰지 못하게 되니까 러시아 눈치를 좀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미국의 압박과 기술적 통제가 이 스타링크에 들어간 겁니다. 스타링크가 뚝 끊기자 러시아군은 그야말로 과장해서 말한다면 석기시대 현장 분위기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러시아군 진영에서는 아우성이죠. 드론 영상이 안 보인다. 지휘관하고 카톡이 안 됩니다. 어디로 쏴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가 막 터져 나오는 것이죠. 지휘관에 물어봐야 하는데 먹통인 거죠. 통신이. 공격의 정밀도는 물론 바닥을 쳤고요. 우크라이나군은 반대죠. 신이 났습니다. 적들의 눈과 귀가 멀었을 때 집중 포화를 퍼붓습니다. 통신이 끊긴 러시아 부대들은 서로 발이 꼬여서 자중질환에 빠졌고 오히려 이 공세에서 밀려서 우크라이나군이 많은 지역을 회복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군 부대의 약 90%가 통신이 전부 좌절돼 버렸다고 합니다.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이 러시아는 이제 대응에 고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럼 뭐냐? 스타링크는 이제 못 쓰니까 그럼 아예 스타링크 신호 자체를 교란시키자. 우리가 못 쓰니까 너희들도 못 쓰게 만든다. 그래서 엄청난 전파 방해 장치를 돌리게 됩니다. 제밍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각으로는 우리도 만들자. 러시아판 스타링크를 만들자. 이렇게 계획을 부랴부랴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 수급이 어렵고 기술 격차가 커서 아직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그런 소문입니다. 그러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다시 땅을 파서 전선을 깔고 구식 무전기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매설하는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구식 유선망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최근 빠르게 나온 러시아의 아이디어가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아주 최근 소식인데요. 하늘에다가 이 러시아가 거대한 와이파이 공유기 풍선을 띄운다는 겁니다. 이걸 러시아는 성층권 기후, 베리지 1이라고 하는 거대한 풍선을 띄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때도 이제 사용한 그러한 전술에 해당하는 거지요.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원리는 약 20에서 30km 이 상공에다가 성층권이죠. 통신 장비를 매단 대형 기구를 이제 띄우는 겁니다. 위성보다 훨씬 싸고 지상 기지국보다는 훨씬 넓은 범위를
이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5G 안테나 같은 걸 실어서 병사들에게 인터넷을 쏴준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고민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놈이 조용히 떠 있으면 좋은데 이 바람이 조금 불면 떠내려갈 위험이 있죠. 또 무엇보다 우크라이나군이 이것을 발견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사일 S-300 같은 것을 쏘아서 파괴해 버리기에 딱 좋은 거대한 샌드백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 아이디어가 더 기발하지 않으면 이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구상은 뭐냐? 러시아 반국영 대형 가스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스프롬, 여기서 쏘아 올린 가스프롬 야말이라고 하는 위성이 있습니다. 민간 위성이죠. 그 유명한 러시아 에너지 회사 가스프롬이 갖고 있는 이 위성을 군사용으로 전용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문제가 있죠. 이 위성은 정지 궤도 위성입니다. 지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통신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링크보다 훨씬 느리고 데이터 전송 지연이 심하다는 겁니다. 전쟁에서는 드론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조정해야 하는데 화면이 1, 2초씩 늦게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준이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 탱크를 맞히는 건 포기해야 되겠죠. 게다가 수신 안테나 덩어리가 너무 커서 적군에게 들키기도 아주 쉬운 거죠. 고민이 클 겁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도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사람이 부러울 겁니다. 2025년 말부터 러시아판 스타링크를 본격적으로 쏘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흉내내는 거죠. 수백 수천 개의 저궤도 위성을 깔아서 러시아만의 독자망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장벽,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성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반도체, 이것이 부족한 것이요. 서방 제재 때문에 반도체 구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를 치긴 쳤는데 스타링크 수준의 촘촘한 망을 만들려면 아직 갈 길이 구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 스페이스 X 깔아놓은 스타링크 자체를 아주 사냥해버리자, 못 먹는 감 찔러보는 식으로 그런 심보로 스타링크를 사냥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스타링크 사냥꾼인 칼린카, 토볼이란 이런 걸 발명했는데요. 스타링크 신호만 콕 집어서 마비시키는 강력한 전자전 장비들입니다. 재밍 기구죠. 최근 이란 등지에서 그 성능 테스트를 마쳤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저궤도 위성을 직접 요격해서 파괴하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자는 그런 의도인데요. 우크라이나의 눈을 아예 멀게 하겠다? 뭐 그런 계획이죠. 그런데 이 러시아의 기술이 어디까지 이것이 발전될 수 있는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더 빨리 이런 기술의 진화를 가져오느냐,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 단계는 안 됐으니까요. 자, 스타링크로 발이 묶여 허둥대는 러시아군을 보면서 우크라이나는 가만 보고만 있지 않죠. 또 이제 더 영리하게 발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앨런 머스크가 언제 또 마음을 바꿀지 모르니까 스타링크에 너무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 스타링크 의존도를 점차 낮추자. 그래서 자체적인 암호화 통신망을 강화하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독자적인 통신망 구축이죠. 동시에 러시아가 스타링크를 못쓰게 막는다는 것을 넘어서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구식 무전기 신호까지 추적해서 그 위치에 포탄을 떨구는 사냥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전 정밀 타격이죠. 아주 구식 통신 수단까지 못쓰게 말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통신이 끊겨도 드론이 스스로 적을 찾아가는 AI 타격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통신망 차단이라는 그런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백업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도 통신망 중단을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바뀌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건 우리 집이나 전쟁터나 똑같습니다. 통신, 이것이 곧 생명이다 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창과 방패의 데이터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의 전략은 스타링크 없이도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기구도 띄우고 유선 케이블도 깔고 AI를 넘어서 통신이 끊겨도 혼자 날아가는 드론을 개발하는 데 올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는 어떤 전략일까요? 러시아가 새로 꺼낸 이 통신수단, 기구, 가스프롬의 위성, 이런 것을 쓴다고 하면 그것을 실시간으로 찾아내서 먼저 때려 부시는 통신 사냥에 집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을 비교해 보면요, 러시아는 스타링크라는 사이다를 뺏기고 김 빠진 콜라, 구식 통신 버전이죠. 이것을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점. 하지만 러시아도 아마 무서운 속도로 학습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위성과 풍선기구와 전자전의 3파전,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할 핵심이 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이걸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막힌 비장의 무기죠. 네, 여러분, AI 자동 타격 드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러시아가 스타링크를 못 써서 쩔쩔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는 그 너머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방장관이 40대 초반의 이런 IT 전문 기술자입니다. 네, 바로 AI 자동 타격 드론, 이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무인기 드론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장의 터미네이터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AI 드론이죠. 전장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드론은 FPV 드론의 경우에 사람이 조종하거나 고글을 쓰고요, GPS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죠. 러시아군이 이걸 막으려고 강력한 전파 방해, 제밍을 하죠. 그러면 드론은 사실 멍텅구리가 됩니다. 추락하거나 부서지죠. 또 사람이 조종하니 정밀도도 좀 약합니다. 긴장해 있으니까요, 전장에서. 그런데 보세요, 우크라이나의 AI 드론은 다릅니다. AI 드론은 시각 항법 장치 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비주얼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드론에 달린 카메라가 지형 지물을 실시간으로 이제 스캔을 합니다. 이 눈 달린 드론이라고 할 수 있죠, 카메라. 그리고 미리 드론 안에 내장된 지도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저기 저 나무 뒤에 목표물이 있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GPS가 없어도 길을 찾아갑니다. 전파를 아무리 쏴봤자 AI의 눈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건 탱크, 저건 민간인 차, 이렇게 AI 드론은 자동 표적 식별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동 표적 식별 기술이 가장 무서운 기술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AI 드론인 세이커 스카우트라고 하는 드론은 이 드론 안에다가 내장된 칩, 여기에 이미 수만 장의 러시아군 장비 사진이 학습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예를 들면 숲속에 위장막을 덮어놓고 있는 탱크 사진, 진흙 속에 파묻힌 장갑차, 위장막을 친 탱크 등 64가지 이상의 군사 목표물을 드론이 이미 식별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종사가 저기 근처로 가봐 하고 대충 드론을 던져 놓으면 드론이 알아서 찾아갑니다. 찾았다, 탱크다 하고 락온을 하면 표적이 달아나도 끝까지 팔로우합니다. 따라가서 타격하는 거죠. 이걸 또는 라스트 마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정말 공포스러운 겁니다. 이리저리 숨어도 끝까지 따라가서 타격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드론이 알아서요. 보통 전투에서는 드론이 목표물에 가까워지면 적의 제밍, 전파 방해가 강해지죠. 보통 일반 드론인 경우에는 여기서 조종 신호가 끊깁니다. 드론이 빗나가죠, 곤두박질하거나. 그런데요, AI 드론은 최종 단계 자율 유도를 합니다. 목표물이 500m에서 1km 정도 남았을 때 제밍이 강하게 들어오죠. 신호가 끊깁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때부터는 드론 내부에 AI 프로세서가 작동합니다. 내가 찍은 놈은 끝까지 쫓아간다 라는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목표물이 움직여도 끝까지 따라가서 들이받습니다. 명중률이 기존 20%에서
80%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드론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스카이노드 같은 소형 AI 컴퓨터를 드론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개입이 아예 없는 완전 자율 살상 드론의 한 걸음 다가선 기술입니다. 예, 군집 드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스웜. AI 드론 수십 대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공격합니다. 내가 왼쪽 탱크를 칠 테니까 너 오른쪽을 쳐. 이렇게 AI가 분담해서 공격하는 군집 드론 시대를 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론 축제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연상하면 이해가 쉽죠. 인간 조종사는 긴장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AI 드론은 24시간 내내 피곤하지도 않고 냉철하고 정확하게 목표를 사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론 머스크가 마음이 변해서 스타링크가 끊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대안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신이 아예 안 되는 곳에서도 스스로 사냥하는 킬러 로봇, 이것을 전장에 풀고 있는 셈입니다. 러시아군 입장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AI와 앞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일 겁니다. 정말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AI 드론이 실제로 전장에 투입되어 러시아의 어떤 핵심 부대를 타격한 그 실전 사례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거미줄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작년 2025년 6월 1일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주도한 스파이더웹 작전. 이 위장 트럭에 숨긴 드론에서 러시아 본토 깊숙이 진입을 해가지고 4개의 전략 공군 기지를 목표로 117대의 드론을 동시에 띄웁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가 맡은 표적을 타격한 사건이 있었죠. 드론은 러시아의 강력한 전파 방해를 뚫기 위해서 터미널 가이던스, 종말 유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와의 연결이 끊겨도 AI가 스스로 지형과 목표물인 항공기를 식별해서 돌진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피해 규모는 대단했습니다. 투플레프 95MS, 투플레프 22 M3 이 전략 폭격기, 엄청난 가격대의 전략 폭격기, A-50 조기 경보기를 포함해서 40대 이상의 러시아 항공기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죠. 러시아 전략 자산의 34%에 달하는 타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감탄시켰던 그런 사건이죠. 이 밖에 우크라이나에 오메가 부대가 있습니다. 자율 군집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 장갑차와 참호를 무력화했습니다. 마더십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 내부 방공 시스템인 판치르를 타격하고 물류 허브 이런 것을 타격한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번 러시아 스타링크 중단 사건은 현대전이 단순한 총과 대포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데이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탱크가 많아도 로그인이 안 되면 고철덩어리라는 거죠. 또 민간 기업 스페이스 X의 기술 하나가 국가 간의 전쟁의 향방을 결정 지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빅테크의 권력, 기술 권력을 실감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